딱 1년만 미쳐라. 당신은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뛰고 있다. 경쟁력이 없다면 라이프 플랜도 없다. 자기 경쟁에 실패한 사람도 신용불량자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도 바보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숨겨진 재능은 아무 가치가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라. 미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끼 품고 1년만 미쳐라. 나는 도끼를 품고 미친 듯이 무언가에 올인해 본 적 있는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하고 싶었던 일은 미뤄두고 해야 하는 일들로만 채워져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해야 한다고 믿었던 일들, 남들이 하라던 일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겼던 책임들 속에서 정작 내 가슴 깊이 하고 싶었던 일은 한 번도 제대로 붙잡아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해지곤 합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고 이제는 도전하기엔 늦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젠가를 입에 달고 살다가 결국 평생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1년, 딱 365일만이라도 모든 것을 걸고 도끼를 품고 미친 듯이 달려본다면 어떨까요? 그 1년은 앞으로의 10년, 아니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절박할 때 진짜 잠재력을 드러낸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취와 변화를 오직 몰입과 집념이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당신이 도끼 품고 올인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못 알아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망설이던 그 사람이 맞냐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 묻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그 변화를 마주한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였나?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 감탄과 자부심은 어떤 보상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자신을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살까? 하지만 그 사람과 당신의 차이는 단 하나일지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만큼 독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범했던 사람들이 단 1년 만에 어떻게 삶을 완전히 바꿨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심리적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림을 느낀다면 이제는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년의 법칙.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진심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결심해도 얼마 못 가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상을 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사흘 만에 알람을 끄고 이불을 덮어버리거나, 올해는 꼭 책을 50권 읽겠다고 선언했지만 한 달에 한 권도 끝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자책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그것이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 단위와 기대치를 잘못 설정해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행동이 자동화되어 습관이 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66일입니다. 이 연구팀은 96명을 대상으로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그 행동의 자동화 수준을 점수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평균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를 넘어가면 습관은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패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습관이 자리를 잡은 뒤에도 그 습관이 정체성으로 전환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1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체성 전이 identity shift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해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1년간 꾸준히 반복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외부의 유혹이나 방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특별합니다. 1년은 당신이 단순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넘어서 아예 당신의 뇌와 자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달만 몰입하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좀 열심히 하네 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진짜 바뀌려나 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늘 게으르고 늘 핑계만 대던 그 사람과 지금의 당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1년을 끝낸 뒤 당신 자신도 거울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나? 나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값지고 강력합니다. 혹시 지금 1년이 너무 긴 시간 아니냐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매일 하는 불평과 후회는 몇 년을 반복해왔나? 사실 우리는 아무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 같은 불만을 5년, 10년, 혹은 평생 이어가기도 합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 1년을 제대로 살면 남들도 당신을 못 알아볼 것입니다. 스스로도 이전의 자신을 기억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1년의 법칙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은 망설여진다면 오늘 영상의 뒷부분에서 실제 사례들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 1년 만에 인생의 궤도를 바꾸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심리적 전략까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조금 긴장이 되신다면 이렇게 웃으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1년만 미친 척 해보자. 어쩌면 그 미친 척이 당신이 찾던 용기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도끼의 심리학.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올해는 좀 더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심히나 꾸준히라는 말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미지근한 동기마웃 모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하고 싶지만 당장 급하지는 않은 마음. 조금은 바꾸고 싶지만 지금도 그럭저럭 살만한 상황. 이 미지근함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긋는다. 그리고 그 한계는 대부분 상상 속에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도끼를 품을 때는 그 상상의 한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연료 emotional fuel이라고 부릅니다. 강렬한 분노, 절박함, 혹은 간절함이 생길 때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편도체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때부터 동기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생존 본능처럼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소에는 운동을 귀찮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에게 이렇게 듣습니다. 지금부터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이것이 도끼의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도끼가 발동하는 순간 뇌의 자기 보존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고통을 버텨내고 평소에는 할 수 없던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이 정도까지 나를 몰아붙이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당신의 자존감을 근본부터 다시 쓰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도끼라는 단어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끼는 꼭 분노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도끼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절실한 감정이 변화의 시동을 거는 첫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머를 섞어 말씀드리면 도끼를 품으면 작은 유혹 따위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같으면 친구가 삼겹살 먹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 따라갔겠지만 1년만 진짜로 도끼를 품으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삼겹살은 내년 7월 5일에나 먹자. 처음엔 친구들이 놀리고 비웃겠지만 몇 달 뒤엔 그 친구들도 더 이상 놀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표정과 행동이 이미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끼는 결과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새롭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무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해내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생기면 당신이 가는 길에 동반자가 생기고 기회도 함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도끼의 심리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임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1년 프로젝트 계획하기. 도끼를 품고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간절한 결심이 있어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면 처음 2주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목표의 구체성은 실행률을 압도적으로 높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박사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를 높이는 데에는 작은 성공 경험과 구체적 계획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는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침 6시에 공원에 가서 30분 걷겠다고 정한 사람이 훨씬 높은 실행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 1년 동안 당신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1년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가급적 숫자와 마감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하기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12개월 후 체중 10kg 감량. 2026년 7월 5일까지 영어회화 시험 B레벨 통과. 1년 안에 개인 매출 1억 원 달성. 목표가 구체적이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실제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동의 시각화 효과입니다. 2단계, 역산 계획을 세워라. 많은 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산입니다. 목표 달성일을 맨 끝에 적고 거꾸로 단계를 쪼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책 12권 쓰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12개월째 12권 완성, 11개월째 11권 완성, 1개월째 1권 완성. 이렇게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적어두면 막연한 부담이 사라지고 매달 해야 할 일이 뚜렷해집니다. 유머를 하나 보태자면 이 역산표를 써놓으면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오, 이거 할만하겠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했지? 하는 자책이 찾아옵니다. 괜찮습니다. 이 자책이야말로 도끼의 출발 신호입니다. 3단계, 몰입 루틴을 고정하라. 목표를 세웠으면 매일 어떤 루틴으로 움직일지 반드시 정해두어야 합니다. 우리 뇌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때
가장 빠르게 습관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타임블록 타임 블럭입니다. 아예 캘린더에 몰입 시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지정합니다.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TV도 금지입니다. 이것을 최소 3개월만 지키면 당신의 뇌는 그 시간을 목표 달성 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이후에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됩니다. 4단계, 성과를 기록하라. 1년 프로젝트의 성패는 당신이 얼마나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취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1cm라도 전진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뇌가 스스로 보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더 큰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노트나 앱에 매일 성취도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 실천한 일, 오늘의 기분, 내일의 목표,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5단계, 피드백과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라.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감시할 시스템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타인의 시선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스터디 그룹과 함께 주간 점검 미팅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스스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고 매달 복귀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혼자 하실 계획이라면 이렇게 농담처럼 중얼거려 보셔도 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도 같은 소리 하면 누가 나를 혼 좀 내줘야 해. 이런 농담조의 결의도 은근히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이 5단계만 성실히 따라간다면 단 1년 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해낸 사람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도끼 품고 올인해 보십시오. 그 1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건 사례. 이제부터는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책에서 본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단 1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자신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례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을까? 괜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단 1년만이라도 독하게 해보자고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었습니다. 직장인의 새벽 2시간.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한 평범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매일 밤 12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영업팀 과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언젠가는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5년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하고 싶은 게 많다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가네. 그 말이 농담이었지만 귀에 박혀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1년만 도끼 품고 미친 듯이 준비하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2시간은 창업 준비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피곤에 쩔어 회사에서 졸다가 혼도 많이 났습니다. 주말에는 몸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몸이 새벽에 자동으로 깼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1년이 끝나던 날, 그는 온라인몰을 열고 첫 달 매출 3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나와 연 매출 10억 원을 기록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받았던 말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냐?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6개월쯤 지나니 나도 내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도끼 품은 1년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운동과 건강을 되찾은 중년 여성.
두 번째 사례는 4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살을 빼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10년 더 살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1년만, 딱 1년만 운동에 미쳐보자. 처음엔 동네 공원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20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걷다 보니 3개월쯤 지나서 1시간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째부터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못하니까요. 1년 뒤 체중은 18kg 줄었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지인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도끼 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사표를 품은 청년의 공부 365일. 마지막 사례는 32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10년간 이직과 승진에 번번이 실패했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딱 1년만이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보자. 그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영어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도 쉬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 하루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합니다. 6개월쯤 지나자 자신이 만든 노트가 1권, 2권 쌓였습니다. 그 노트를 볼 때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후회는 없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1년 뒤 그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동기들이 가장 놀랐다고 합니다. 너는 그냥 이 회사에 눌러앉을 줄 알았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1년만 미친 척 해보니까 달라지더라. 이 3가지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달랐던 건 단 하나. 1년만 독하게 해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여진다면 이 말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1년 동안 당신이 보여줄 미친 몰입은 당신 자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도끼 품은 하루 만들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끼 품고 산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채워나가는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반복되는 작은 행동의 합이다. 하루를 바꾸면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도끼 품은 하루를 만드는 5단계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적어두실 수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1단계 감정 점화 emotion framing. 하루의 시작에는 반드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동기를 불태웁니다. 무미건조하게 오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는 곧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나는 내년 7월까지 내 몸과 삶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준비한다. 처음엔 좀 우스워 보일 겁니다. 가족들이 보면 놀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민망함이 각오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리내어 목표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실행률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2단계 환경 차단 environmental control. 뇌과학에서는 집중력이 자꾸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시각적, 감각적 방에 자극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켜둔 TV, 스마트폰 알림, 열어둔 SNS 창. 이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도끼 품은 하루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몰입 시간 동안은 환경을 완전히 비워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 TV, 콘센트 뽑기, 문 잠그기, 간식 치우기. 이것만 해도 집중력이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유머 하나 드리면 혹시 TV 리모컨을 숨겨두었는데도 몸이 알아서 TV 쪽으로 가면 이제 도끼를 2배로 올리셔야 합니다. 그만큼 뇌는 늘 익숙한 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3단계 몰입 타임블록 타임 블럭. 아무리 도끼를 품어도 하루 종일 10시간씩 달리기만 하면 금방 탈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중할 시간을 미리 블록으로 나누라고 권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90분 몰입 후 15분 휴식입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90분간 집중하고 15분에서 20분 쉬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하루에 최소 2번만 이 몰입 블록을 확보해 보세요. 이 2블록이 나머지 22시간과 전혀 다른 퀄리티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4단계 성취 기록 Achievement Logging.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성취한 일을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주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30분 운동했다. 오늘 10페이지 읽었다. 오늘 유혹을 이겨냈다. 이 기록은 당신의 뇌에 나는 해냈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모이면 자기 효능감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 성취 노트가 당신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5단계 하루 리뷰와 다음 날 계획. 마지막 단계는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의 행동을 미리 상상하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오늘 하루를 복귀합니다.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내일은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 이 작은 5분이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주고 내일 아침을 더 가볍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하루 리뷰를 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23%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 모든 단계를 다 하려니 겁이 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망설였는데 딱 1년만 이렇게 미쳐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그리고 유머 하나 더 보태면 이 5단계를 처음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독해졌냐? 그 질문이 나오면 당신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일련의 여정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포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설지 심리적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늪과 극복법. 누구나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칩니다. 새벽에 일어나 계획을 세우고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쯤 지나면 이 열정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심리학자들은 포기의 늪듯 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새롭고 결과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버틸 만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노력은 계속되는데 성과는 더디고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실행의 80%가 바로 이 중간 구간에서 포기된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 아니라 딱 중간, 지쳐가는 그 시점에 가장 많은 포기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이 포기의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실패를 재정의하라. 많은 분들이 실패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실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 단순히 학습의 일부.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지는 횟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는 없습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구나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제 하나 배웠다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머를 곁들이자면 어떤 분은 실패 노트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바닥에 구른 내게 박수를. 이런 농담이 작은 회복력을 만들어줍니다. 2단계, 작은 승리 찾기. 심리학자 테레사 에머빌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공 경험이 우리의 동기를 가장 강력하게 지탱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척의 원리 프로그레스 프린시플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보면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작게 보면 분명히 나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다. 어제보다 5분 더 집중했다. 한 달 전보다 몸이 가볍다. 이런 작은 진척을 매일 찾아 기록하면 포기의 늪에서 조금씩 버틸 수 있습니다. 3단계, 환경의 유혹 차단하기. 포기의 순간에는 평소에 잘 참던 유혹이 갑자기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좀 쉬자.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하지 뭐. 한 번쯤은 괜찮아. 이 말을 따라가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패의 늪에 빠질 때는 더 철저하게 환경을 차단해야 합니다. TV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핸드폰 앱 알림을 꺼두고 아예 카페에 가서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귀찮지만 이 작은 조치들이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4단계, 감정 방전을 허락하기. 포기의 순간에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한 번쯤 감정을 방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실컷 울어도 괜찮습니다. 나 왜 이렇게 못하겠냐고 하소연해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감정 소진 emotional venting이라고 부릅니다. 억눌러 두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 이상하게도 다시 힘이 납니다. 5단계, 다시 일어서는 구체적 행동 정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다시 하자라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시작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 30분만 운동한다. 내일 아침에 목표 노트를 다시 쓴다. 내일 출근 전에 15분만 영어 공부한다. 작은 행동부터 구체적으로 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이 모든 단계가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시작한 사람이다. 이제 그만두면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또 1년 걸린다. 이 한 문장이 포기의 늪에서 당신을 꺼내주는 밧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머를 하나 더 얹자면 도끼 품은 사람도 가끔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이러다 내가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분명히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은 1년 뒤에 당신이 얻게 될 변화와 새로운 자아의 탄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당신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새로운 자아의 탄생.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하지만 1년 동안 도끼 품고 몰입한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정체성 전이 identity shift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일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1년 후에 얻게 되는 4가지 변화. 첫째, 단단한 자존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사람은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달성하면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자존감은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 불빛과 같습니다. 둘째, 경이로운 결과. 평소에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췄던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실제로 1년 몰입 프로젝트를 한 사람들의 평균 성취도는 초기 목표 대비 153%였다고 합니다.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네트워크. 당신의 변화는 주변에도 전파됩니다.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 큰 도전을 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넷째, 완전히 다른 자아상. 처음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가 가장 강력합니다.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를 성장형 마인드셋 그로우스 마인셋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도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유머 하나 덧붙이자면 1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혹시 뭐라도 맞았냐? 이제 웃으며 답하시면 됩니다. 맞긴 맞았어. 현실에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거지. 이 정도의 유머가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의 탄생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같이 작고 지루한 행동을 반복한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놓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보셨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뜨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도 정말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늦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돈이 모이면,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미룹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작점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이 완벽해지는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오늘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행동 편향 액션 바이애스라고 부릅니다. 망설임과 불안에 갇혀 머릿속에서만 시뮬레이션하는 동안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밤 다이어리를 펴고 1년의 목표를 적어보는 일,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몰입할 시간을 예약하는 일,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목표를 선언하는 일,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도끼의 길로 이끌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자부심과 성취를 만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년 동안 도끼 품고 몰입하면 결국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라지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거울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였나 하고 말이죠. 이제 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단 1년만 미친 듯이 해보십시오. 그 1년이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쉼터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